7가지가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죽었는데 전문 킬러다. 시효가 끝나도록 범인은 안 잡히고 제주도 사회에서도 누구와 기억이나 하겠어요? 너무 폭이 왔더라고요. 변호사 알지? 돈만 내줘라. 아니 한두 방. 죽이려고 마음먹고 한 건 아닌데 일이 좀 잘못됐다. 그럼 주범은 누구예요? 이게 방송을 나가게 되면 제주도는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 엎드려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순간 이유 모를 이별로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던 아들의 눈물이 그러할 겁니다. 천상 아버지예요. 한 명이었잖아요, 자식이. 그러니까 뭐 오죽했겠어요. 눈물의 무게는 참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무거워집니다. 아무도 몰래 비밀을 품고 살아온 세월, 그 시간 동안 흘렸을 후회의 눈물 역시 그러할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일이 그렇게 커지게 됐고 오늘의 얘기는 두 사람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들이 각자 전해온 얘기는 놀랍게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22년 전 제주에서 한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지만 지금까지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공소시효마저 지난 줄 알았는데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유력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늘어난 공소시효 덕분에 처벌도 가능하게 됐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제주의 한 도로에 멈춘 승용차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흉기에 팔과 가슴 등을 무참히 찔린 채였는데 이모 변호사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20년 넘게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을 잘 안다는 제주 지역 조직폭력배 김모 씨가 직접 연락해온 겁니다. 그 오다를 받고 그거를 실행을 하다가 사실 처음부터 죽일 모는 전혀 없었어요. 김 씨는 두목의 명령에 따라 동갑내기 조폭 갈매기를 시켜 이 변호사를 손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거센 저항에 우발적 살인이 일어났던 겁니다. 누구 동생 하나 시켜서 그냥 혼만 좀 내줘라. 다리에 한두 방. 그러나 김 씨의 증언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불쑥불쑥 튀어나왔고 갈매기가 했다고 하는 상황들이 여기에다 갈매기를 빼고 제보자를 넣어버리면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는. 반면 범행을 지시했던 두목과 이를 실행한 갈매기에 대해선 진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의 진술을 분석하고 정황 등을 확인해본 결과 남자는 이 변호사의 살인범이거나 최소한 살해 현장에 있었던 공범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 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서게 됐다고 했지만 방송을 이용해 누군가를 압박할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이게 방송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그러면 뭔가 위기를 느끼는 자가 있겠지. 청부한 자. 반전의 반전. 캄보디아에 거주하던 김 씨는 방송 이후 다시 잠적했습니다. 이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은 사실 2014년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씨가 이 사건의 피의자로 붙잡혀 다시 제주로 송환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김 씨가 간과한 것도 바로 이 공소시효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주국제공항.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김 씨가 제주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경찰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게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에 끝났는데 김 씨는 공소시효 만료 전 8개월여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현행법상 해외로 도피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주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5년 8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 씨를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태완이법 적용 기준은 2015년 7월 31일이었는데 늘어난 공소시효 덕분에 가까스로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된 겁니다. 경찰은 즉각 인터폴 수배를 내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던 김 씨는 캄보디아의 한 검문소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외 출입 사항 및 그 관련 판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서 김 씨는 내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 살인 교사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네, 제주입니다. 22년 전 발생한 변호사 살인 사건과 관련한 핵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사건은 사실상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아침, 검사 출신인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 채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직폭력배였던 56살 김모 씨가 방송에 출연해 사건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김 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공소시효도 해외 도피 기간을 감안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시효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범행에 가담했을 의심이 들긴 하지만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은 가능성과 추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김 씨에겐 취재진 협박 부분만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고 말미에 이번 선고는 법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의미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을 통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벌을 받아야 됨이 마땅함에도 법률적인 판단이 되는 이유만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통안스러운 일입니다.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결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만 커지게 됐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3년 전 제주에서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방송됐었는데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아침, 검사 출신인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 채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여 년 만에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죽일 뭐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 변호사를 그냥 혼만 내주라고 이렇게 오다를 줬어요.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김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씨의 진술 등을 보면 범행에 가담했을 의심이 들긴 하지만 검찰의 증거 중 상당수가 가능성과 추정만으로 이루어져 살인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정범, 즉 공범으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공범인 손모 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는데 손 씨가 흉기를 사용할 것을 알았다는 것은 적어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미필적 인식을 하고 용인했다고 본 것입니다. 취재진을 협박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통안의 세월이 23년이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적지만 그래도 단죄될 수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변호사 살인사건은 23년 만에 제주적 영구 미제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